안녕하십니까. 서남의 코믹 한국사 제3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난생설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는데요. 옛날 어느 철학도가 도대체 인생이란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를 고민하던 끝에 여행을 떠나서 그 진리를 깨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택한 것이 열차 여행이었고, 드디어 완행열차를 타고 먼 길을 떠나기로 해서 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잠시 졸고 있는 사이에 어디선가 이런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삶은 계란이 왔어요. 삶은 계란, 영양 좋고 맛도 좋은 계란이 왔습니다. 예.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철학도는 머리를 스치는 강한 느낌이 왔습니다. 바로 그거다. 삶은 별것도 아닌 바로 계란이었구나. 예.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삶은 계란이 과연 맞을까요? 요즘은 뭐 삶은 소대가리 됐으니까 삶이 그만큼 다양해졌다고 해야 하나요? 자, 이것이 바로 계란입니다. 예. 이 계란을 자세히 보시면은 완전 원형이 거의 없어요. 조류의 알은 이상하게도 어류나 파충의 알과 달리 타원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타원형 계란을 보고 있다 보면은 저는 이렇게 느낍니다. 마치 지구가 태양을 도는 궤도를 나타낸 것이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까지요. 날짐승들이 낳는 알은 왜 이렇게 원형이 아니라 타원형을 이룰까? 묘하지 않습니까? 네. 오늘은 천지창조 그리고 또 영웅이 탄생하는 그 설화의 배경에 많은 난생설화가 있습니다. 즉 알에서 태어나는 설화죠. 우리말로 난생처음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난생처음이란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난지 처음이다. 다시 말해서 태어난 지 처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나다란 말은 시작되다, 생기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저는 약간 해석을 달리 할까 합니다. 난생, 알에서 태어난 이후에 처음이다. 그래서 난생 처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문득 해봅니다. 세계의 난생설을 보면 꽤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에 보면 옛날 종교 중에서 오르페우스교라고 한 종교가 있는데, 태초에 크로노스 시간이 있었고 아이테르라는 하늘이 있었고 카오스라는 공간이 생겼는데, 크로노스와 아이테르 또 아이테르와 카오스가 결합해서 은회색의 커다란 신의 계란이 생겨났고, 여기에서 남녀 양성을 갖춘 광명신 파네스가 나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페니키아의 천지 창조 신화에도 바람과 욕망의 신이 생겨나서 이 신들이 알 모양을 만든 모트라는 것을 낳게 되고, 이 알이 깨지면서 태양과 달 등 모든 천체가 튀어나왔다고도 합니다. 이집트에도 도공신 크놈이 나일강에 세계를 낳는 알을 만들어서 농도로 인간을 세공하였다고 신화가 전해지고 있고요. 예멘에서도 마이 신들이 알에서 태어났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 인도의 베다 신화에서도 최고의 신인 브라만이 물에 떠 있는 황금의 알 나라야나에서 태어났다고 하고요. 핀란드 전설 카레발라에도 바다에 떠다니는 여신 일마탈의 무릎에 떨어진 오리알에서 세계가 생겼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멀리 폴리네시아 사람들도 천신이자 창조신인 탕갈로아는 알에서 태어났다고 믿고 있고, 그 알의 껍데기가 하늘과 땅이 되고 그 부스러기가 섬이 되어서 폴리네시아를 이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도요, 큰 새가 바닷물 위에 알을 낳아서 만들어진 게 뉴질랜드라는 그런 전설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많은 난생설화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도대체 이 난생설화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이 우주가 창조되는 여러 가지 이 설 중에서 특히 우리 인간이 만들어지는 그런 이야기 중에서 기독교에서는 하느님이 아담과 이브를 창조했다는 창조론이 나오죠.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진화론자들은 원시 아메바부터 시작해서 점차 진화를 통해서 오늘날의 많은 생물들이 만들어졌다고도 합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신화를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박혁거세의 신화를 한번 살펴보면요. 그 육촌 촌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을 때 양산지설계 나정이라는 우물가에 번개와 같은 이상 기운이 흐르고 놀라서 쫓아가 보니까 흰말이 엎드려서 절하고 있는데 그곳을 살펴봤더니 자줏빛 알이 있었고 그 알을 깨트리자 사내 아이가 나오면서 그 사람이 바로 박혁거스다,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놀라울 것은 뭐냐면은 번개와 같은 이상한 기운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늘을 나는 말이 있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언뜻 이 신화에서 보면은 마치 우주선이 내려와서 캡슐을 놓고서 그 캡슐 안에서 박혁거세가 태어나오지 않나. 다시 말해서 외계에서 온 우리 인류와 비슷한 또 다른 외계인이 있었다,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수로 왕 역시도 김수로 왕 신화를 살펴봐도 거기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어떤 목소리가 들렸고 그 목소리가 구지과를 부르게 합니다. 그래서 거부가 머리를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불에 구워 먹겠다, 이랬더니 하늘로부터 노끈이, 보랏빛 노끈이 닿았고 거기에 금합이 있으며 그 안에 황금알 6개가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그 알을 사가지고 날이 셀 무렵에 깨어났는데 그 안에서 6명의 훌륭한 사람들이 태어났고 그 사람들이 바로 6가라의 수장이 되었다, 이런 것이 바로 김수로왕의 전설입니다. 석탈의 임금과 그 다음에 동명왕 신화도 마찬가지고 기말지와 석탈은 조금 다르죠. 기말지의 경우에는 계림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그 금괴가 있었다는 것이고 석탈에는 바다에 금괴가 있어서 그 안에서 사람이 태어났다는 것이며 동명서왕인 고주몽의 그 계란 설화는 동명성왕의 아버지가 해모수고 그 다음에 하백의 딸 유화가 어머니가 되는데 그 두 사람이 결혼을 하여 유화가 알을 낳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부여왕의 금화왕이 그 알을 버리게 했지만 짐승들이 그 알을 보호하는 것을 보고 어쩔 수 없이 다시 가지고 왔고 그 알을 따뜻한 곳에 놔두었더니 그 속에서 아기가 태어났으며 그 아기가 바로 주몽이었는데 어릴 때부터 알을 잘 쏘아서 주몽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몽이 이제 워낙 출중하니까 금화왕의 7 왕자들이 주몽을 시기해서 없애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를 하고
주몽이 도망하면서 음수에 도달하였으나 건널 배가 없어서 그때 주몽이 물을 향해서 내가 천재의 아들이고 강어신의 손주인데 이 일을 어찌하리요 하고 말하자 코깃대와 자라들이 다리를 놓아서 주몽이 그 강을 건널 수 있었다는 그런 전설이죠. 자, 이런 것들을 자세히 보면 그 김알치의 경우에도 김수로 왕의 신화에서도 보랏빛 노끈이 하늘로 드리워져서 땅에 닿았다. 또 그 박혁거세의 신화에도 번갯불 같은 빛이 있어서 가보니까 천마가 보호하고 있는 알이 있었다. 이 모든 것들은 지금의 우리 눈으로 보면은 분명히 어떤 우주선으로부터 뭔가가 내려왔다. 물론 다소 그 영웅을 미화하기 위해서 신화를 입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보다 영웅시하고 또 위대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드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세계 곳곳에 보이는 난생설화는 제가 봤을 때는 다분히 외계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진화론을 생각해서라도 그 많은 시간을 박테리아에서부터 인류에 이르기까지 그 많은 시간에 과연 이렇게 많은 다양한 생물들이 만들어지고 진화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게 쉽지 않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우리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진화를 통해서 발전, 성장을 할 수 있었겠지만 그 외에도 새로운 생물이 나타나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주의 힘을 빌리지 않았을까, 그런 느낌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는 아직은 없습니다만은 저는 이 신화가 단순하게 그냥 이루어진 신화는 아니라고 보고, 또 지금도 보면 그 잉카 전설도 보면은 하늘에서 용감한 영웅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그 전설도 보면은 천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왔다. 우리나라의 단군 신화도 보면은 단군이 환인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나중에 환웅이 이제 또 곰하고 웅녀와 결혼을 해서 단군을 낳지 않습니까? 이러한 그 하늘에서 내려온 신화와 난생설화는 상당히 일맥상통한다고 보고, 그 역시도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사람들은 후세 사람들이 그 사람이 어떤 우주선을 타고 내려왔다는 장면을 보지 못했을 뿐이지 역시 외계인이 영향을 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으며, 난생설화는 바로 그 영웅들이 또는 그 인류가 타고 내려온 바로 우주선이 아니었을까 라는 상상을 제 마음대로 해보았습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상상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니만큼 여러분들이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 언젠가는 이러한 비밀도 우리 후손들에 의해서 밝혀질 날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음에는 우리나라가 그 개국을 이제 BC 2333년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제 단군이 나라를 창조한 그 날로 이제 세워지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그 단군 신화는 얼마나 근거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 단군 신화를 살펴보기 이전에 그 단군 이전에는 어떤 나라가 있었을까 라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환단고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쇠고기, 돼지고기도 아니고 환단고기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단군 신화를 살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